미국의 주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네. 좀 달러의 강세폭이 더 확대될 수 음.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달 이슈를 먼저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 3월 달에 이벤트가 워낙 많았었죠. 3월 특히 하순에 일본 BOJ 금정회의가 있었고, 또 미국 FOMC 회의도 있었고, 영국의 BOE 회의하고 스위스 SNB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통화 정책의 스케줄이 꽉 찼던 한 달이었는데요. 먼저 3월 달 BOJ 같은 경우, 일본 BOJ 같은 경우에는 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금리를 올린 부분은 12bp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8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라는 부분에서 일본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OJ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장기 금리는 하락했고 엔화는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 BOJ가 금리를 올렸지만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명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됐고요. 또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다시 반감하면서 하락했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BOJ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내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엔화가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내렸는데요. SNB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린 이유를 이제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분으로는 스위스 프랑이 과도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좀 방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스위스가 먼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변국으로 볼 수 있는 뭐 영국 BOE도 있을 거고 또 유럽의 이제 ECB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금리 인하에 좀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쪽의 금리가 좀 내려갔고 또 하나 유로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FMC 회의인데요. 워낙 뭐 중요했던 회의이기 때문에 사장에서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무엇보다도 3월에도 이제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뭐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연준위원들의 이 경제 전망인 SEP였습니다. SEP 같은 경우가 뭐 예상대로 경제 전망은 좀 사양됐습니다. 낙관적인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4% 성장에서 2.1%로 무려 0.7%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경제가 괜찮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데요. 실업률은 소폭 낮추고 뭐 물가 같은 경우는 근원 물가만 소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연내 올해 말에 금년 말 목표 금리를 기존과 똑같이 4.6%로 제시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경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를 3회 유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덜 하락했는데요.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에는 좀 차별화 흐름이 나왔고요. 증시는 좀 당시에는 환호했지만 이후에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분이 강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다른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3월 달에 이벤트들이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일본은 예상보다는 뭐 긴축적으로, 그다음에 미국은 완화적이지만 내용은 여전히 긴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유럽 쪽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는 FOMC 이후로는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매크로 환경은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좀 사양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임금 소득이 올라가고요. 또 자산 소득도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뭐 S&P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금융 소득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가계 소비 지출을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이 연준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3분기에 가장 고점이었고요, 성장률이. 4분기에도 3% 성장을 했지만 1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아마 2% 성장으로 좀 나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4월 25일 날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전인대에서 보여줬듯이 중국 정부는 올해 5% 성장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좋아질 것도 없다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1월 달, 2월 달 경제 지표는 비교적 괜찮았는데요. 일단 소비와 생산 그리고 도시고정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중국의 GDP는 1분기 GDP는 4월 16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직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지난 4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좀 양호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 그리고 한국 경제의 수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고 최근에 한국의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수출 경기가 개선되면서 아마 4월 달에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월 달 매크로하고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채권 시장 쪽에 대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그룹 이코노미스트 장현상입니다. 먼저 미국 채권 시장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시장에서는 우선 6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물가 하락 기조가 조금 지속될지가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도 언급한 것처럼 물가가 이제 그 목표 달성이 범피, 즉 울퉁불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하방 기조를 보이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비는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물가가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7월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월 시장 금리는 이제 정책 금리 인하 예상을 반영해서 단기 및 장기 금리 모두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한 7월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유로 쪽이 금리를 먼저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로 쪽 ECB나 아니면 영국 BOE 같은 경우는 언제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요? 그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럽 지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GDP 성장률만 보더라도 계속 0%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CB의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는 과정을 점차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지역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을 했고요. 3월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는 점점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 수요로 인한 천연가스의 비중이 또 높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물가 하락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CB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장 주목해야 할 거는 이제 4월 11일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월 다음에 이제 5월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4월에 이제 금리 인하 신호를 미리 줄지 아니면 주지 않고 6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가 여부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한 7월 정도, 근데 유로는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6월 달에 먼저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금통위도 또 관건이잖아요. 한국 금통위에서는 언제쯤 금리 인하 시작될까요? 한국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난 2월에 금통위에서 이제 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시장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물가는 점차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금통위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은 7월, 유로는 한 6월 정도, 그 다음에 한국은 6월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7월이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 보면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4월 달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그다음 한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 레인지와 그다음에 방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레인지로는 4.0%에서 4.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 정도인데요. 물가 하락이 이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3.2%에서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고채 금리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점차 반영을 하면서 하방 압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틀 후에 바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국고채 금리가 하방 압력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율 쪽에 대해서 4월 달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X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또 FMC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FMC가 시장에서는 좀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또 금리도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달러는 좀 강세였고 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연내 올해 중에 3회 금리 인하를 시사하긴 했었지만 네. 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부분, 고용도 괜찮았고 물가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웠던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미국의 이제 달러 지수가 미국 경제 지표 발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2월 고용 지표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 지표,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네. 그때부터 좀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고요. 한편 또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네. 워낙 약세에도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BOJ가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좀 추가 긴축에 대한 단서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엔화가 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선 측면이 있었고요. 네. 중국 위안화도 사실 3월 초 양회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부양 조치를 내놓긴 했었지만 중국 증시도 여전히 불안했고 그렇죠. 좀 시장 내 어떤 불안 심리도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위안화도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러원 환율도 완화적인 어떤 연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양호한 경제에 따른 네. 달러 강세, 그리고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약했던 부분이 좀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환율도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 달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달은 아시다시피 배당 시즌이 있잖아요. 또 네. 외국인 이제 역송금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달러가 좀 강세가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보다도 강세라고 한다면 사실상 엄청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4월 달 배당금이랑 그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월 초에 미국 좀 고용 지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순에 있을 물가 지표, 그리고 월말에 있을 1분기 미국 성장률,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달러 지수가 미국 경제 지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네. 좀 달러의 강세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달러 지수도 현재 104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이런 경제 지표들이 더 높게 나오면은 105포인트까지도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4월에는 어떤 배당과 같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음.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여전히 이제 뭐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도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원화 약세 압력도 지속될 것 같고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달러가 강하다는 부분, 네. 그리고 4월 역배당 시즌에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 네. 그리고 엔화와 위안화가 여전히 약하다는 부분에서 음. 좀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4월 평균 환율은 네. 3월에 1330원보다 5원 정도 높은 1335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하단은 1315원, 상단은 136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4월 유로원 환율은 1420원에서 1470원으로 3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엔원 환율은 870원에서 91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4월달 글로벌 경제, 그다음 이슈, 그 다음에 채권 시장과 금리, 외환 시장 쪽에서의 환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